지금은 지났으니까 얘기하지만 수수료가 또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인당 막 15,000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수가 어마어마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0부터 시작했지만 네. 2년 내 거의 4만 명 정도까지 갔거든요. 와 진짜 빨리 야. 컸네요. 네. 그러면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한 달에 100명, 뭐 많으면 200명이 넘어가요. 네. 근데 보험의 커미션이 한 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야. 너무 돈이 됐어요. 이야. 구독과 좋아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야. 아니 이 전편 영상에 계속해서 카페 유료급 정보를 계속 퍼준 사람이 있잖아. 지금 배가 지금 이만큼 나왔어. 너무 이제 내용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2편까지 찍게 어. 됐는데 사실 이게 또 그 말만 하면은 그 믿을 수가 없잖아. 요즘에 얼마나 말만 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안 해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지 한번 물어봐야겠어. 언제 시작하셨나요? 2010년도에 카페를 처음 했고요. 네. 사실 카페를 먼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혹시 워킹홀리데이 다녀와 보신 적 있어요? 저 일본 가려고 비자까지 진짜? 받아놨었는데 저도 일본 가려고 네. 비자 받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져서 못 갔구나. 네. 근데 워킹홀리데이 가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대부분 돈이 없어. 아시죠? 맞아. 대부분은 이제 되게 적은 비용으로 해외를 한번 나가고 싶은 분들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네. 저도 그랬고. 그래서 20대에 한 150만 원 정도를 들고 이제 호주를 가는데 가기 전에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비자 신청하는 것도 대행 맡겨야 되고 아. 현지 도착해서 집구하는 것도 알아보려고 하면 알선 업체 통하면 예를 들어 한 10만 원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뭘 해도 다 돈인 거야.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현지 가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유학원에 들어갔는데 유학원에서도 심지어 돈이 안 되는 애들을 왜 이렇게 열렬하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일하다가 퇴사를 하고 제 경험이랑 이런 것들 어울러 가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비자 신청하는 방법, 집을 구하는 방법, 무료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다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블로그를 맞아요, 시작을 맞아요. 하셨군요. 근데 그게 너무 네이버에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오. 그리고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워킹홀리데이라는 키워드가 네이버에서 막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한 페이지 그 10개 글들이 전부 다 하나의 블로그가 다 차지할 수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알죠, 맞아요. 옛날에. 맞아.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글이 10개가 다 나왔는데 이야. 이 조회수를 다 먹어도 하루에 500명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알죠? 어떤 얘기인지 알죠? 키워드 자체 검색량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머리를 썼던 게 영어 키워드를 같이 잡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네이버 메인에 이렇게 잡지식으로 노출해 줬었거든요. 컨텐츠 4개 정도 붙여가지고 네. 그게 계속 노출되니까 막 4, 5천씩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오. 그때는 그 정도 수가 되게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네. 이웃도 되게 많이 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노출되다 보면 들어오는 수가 너무 아까워요. 그 마음 아시죠? 알죠. 유튜브랑 뭐 이런 거 할 때 그 채널 외에는 없잖아. 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대단하다. 근데 사실 그때 아깝다고 느낄 만한 지성을 가진 게 너무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많이 들어오네 나 최고 나 최고! 끝인데.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네이버 카페를 시작을 한 거예요. 유일하게 커뮤니티였어요. 네. 워킹홀리데이를 모아놓은 커뮤니티.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네. 카페를 운영하다가 거기서 잘 돼가지고 강남에 유학원 오픈하게 되신. 맞아요. 야 이러면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는 걸. 올라가네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돈으로 바꿨냐?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 이제 결심한 게 뭐였냐면 나는 절대 블로그에다가 상품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보로만 접근하겠다. 네. 그걸 거의 6개월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알아서 퍼다 날랐고 그 글들을 그대로 카페에다가 옮겼어요. 그 회원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닉네임이 루시였는데 루시님 다른 유학원에 가면 막 어학연수도 있고 거기서 보험도 해주고 뭐도 해주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알아볼 수 없어요?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상품을 저한테 들고 오는 거예요. 콘텐츠를 들고 오네요.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돼? 네가 알려주면 난 살 의향이 있는데 약간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렇게 컨텐츠를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니까 내가 상품을 팔려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저한테 뭐 좀 팔아주면 안 돼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났으니까 얘기하지만 수수료가 또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현지에 도착해서 학생들은 어차피 계좌를 1년 동안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터야 되는데 그걸 한국에서 미리 개설해서 가면 저한테 인당 막 15,000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가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카페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0부터 시작했지만 2년 내 거의 4만 명 정도까지 갔거든요. 와 진짜 빨리 컸네요. 네. 그러면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한 달에 100명, 뭐 많으면 200명이 넘어가요. 네. 근데 보험의 커미션이 한 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앉아서 그냥 카페로만 정말 막 어학연수나 이런 걸 팔지 않더라도 너무 돈이 됐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이제 다음 질문이 그거였잖아. 가장 힘들었던 점. 사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막 힘들었던 점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건 있어요. 회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회원들은 굳이 이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할 이유가 없어. 맞아요.
회원들이 가입은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글을 올려만 주면 자기들이 그냥 보기만 하고 댓글을 안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 회원들은 반응이 없어요. 이게 진짜 많이 듣거든요. 네. 이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이 회원들 입장에서 얻는 게 있어야 돼. 네. 얻는 게 있어야지만 본인들도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운영자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저는 그걸 정보로 줬고 하나하나 들어오는 회원들을 굉장히 진짜 구멍가게 마인드로 다 맞이해줬고 얘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로 진실되게 커갔던 거고 대부분의 운영자는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맞아요. 가입했으면 가입했지 네가 필요했으니까 왔지 약간 이런 정도의 톤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카페를 키울 때 그게 커뮤니티가 됐든 혹은 정말 비즈니스 모델을 키우든 간에 어쨌든 운영자는 회원들 하나하나 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가게 오픈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 가게는 사실 돈을 바로 받으니까 보람이 되는데 맞아요.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는 활동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현타가 와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것도 되게 맞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왜 댓글 같은 걸 달더라도 방법이 있어요. 회원들이 들어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아, 그럼요. 본인들의 이야기를 질문 하나 올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그걸 운영자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운영자는 이 회원들이 쓴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잘 봤어, 알았어, 안녕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회원이 용기를 내서 저 오늘 누구랑 어디 다녀왔어요 라고 맛집 다녀왔으면 여기 맛집은 어디예요? 즐거웠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회원이 내 글에 되게 반응이 있다.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다. 이 사람 내 거 진짜로 봤네. 나 대답해주고 싶다. 약간 그런 연애랑 느낌인지 비슷하네, 알죠? 연애. 아. 연애들이 썸 탈 때 오늘 날씨 좋아, 응 좋아 이렇게 맞아, 하면 끝나는 맞아. 거거든요. 그럼 회원이 2번 들어오죠. 네. 내 아. 질문에 대답해주기 위해서. 반성합니다. 네. 우리 저희 카페 글 한창 많이 올라올 때 하루에 150개씩 올라왔는데 음. 그때 내가 바쁘다고 댓글 좀 잘 안 달아줬던 것 같아. 운영자가 관심을 안 보이니까 굳이 내가 여기 와서 뭐하러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쉬운 일이 없네요. 그 부분은 정말 힘들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카페가 어쨌든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장의 효과가 블로그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네. 사람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활동시키는 것도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운영자 입장이 아니라 진짜 회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네. 회원이라면 이 카페에 들어와서 글을 올리고 그리고 내가 이 카페에 들어와서 댓글을 달을까? 뭔가 이런 입장으로 계속 생각해보면 약간 관점이 달라져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내 걸 같이 키워주는 거잖아. 그리고 네. 이런 사람들이 막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카페는 수익 구조가 너무 좋아요. 증명된 사람이 또 카페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의욕이 진짜 확 돋는 것 같아 진짜. 내일 카페 만들 거야? 아니? 우리 내일 모레 만들 거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약간 삶 자체가 콘텐츠이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책이 콘텐츠 미라클인가요? 맞아요.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콘텐츠 미라클은 그냥 쉽게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 경험을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고 그거를 어떻게 파느냐. 아, 개개인들이 읽어도 좋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도 되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이 자기 스토리를 얹혀서 그걸 콘텐츠로 만들어서 파는 방법도 돼요. 우리가 약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맞아요. 방법일 수도 있겠다. 결국에 블로그의 끝판왕도 수익화가 아니고 브랜딩 블로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도 약간 그런 얘기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든 뭐 육아를 하든 간에 뭘 하든 어쨌든 돈을 벌 때는 브랜드를 해가 돈 버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베스트죠. 그리고 이거는 네. 상관이 없어. 네. 아시죠? 상관이 없어요. 회사에서 버는 돈은 딱 이게 있지만 얘는 상관이 없잖아. 본인의 네. 브랜딩이 되면. 내가 특성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한테 이제 책을 추천해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듭니다. 형 그러면 나 이 손가락 이만큼 꺾이는 거 대박. 야, 그 손가락 이만큼 꺾이는 스토리 가지고 뭐 이걸로 뭐 할 건데? 이거도 내 브랜딩을 써야겠네. 따봉.